김용빈은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조영수가 봤다는 핵심은 단순히 음을 빨리 외우는 능력이 아니라 악보가 가리키는 감정보다 한 발 먼저 들어가서 다음 호흡과 다음 표정까지 먼저 잡아내는 감각이었다. 보통 가수는 악보를 따라간다. 그러나 김용빈은 노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노래의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강한 것이다. 노래를 잘한다는 칭찬이 아니라 노래를 읽는 속도와 감정을 해석하는 깊이가 다르다는 선언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조영수라는 이름이 붙으면 이 평가는 더 무거워진다. 그는 수많은 대중가요와 트로트 무대에서 가수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봐온 작곡가다. 그런 사람이 김용빈을 두고 악보보다 빠르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팬심이나 방송용 칭찬으로만 넘길 수 없다. 작곡가는 가수가 음정을 맞히는지만 보지 않는다. 첫 소절을 어떻게 물고 들어가는지, 박자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한 글자를 눌렀다가 놓는 순간에 감정이 살아나는지까지 본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김용빈은 준비된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멜로디 안에 숨어있는 감정의 길을 먼저 찾아내는 사람에 가깝다. 김용빈의 이 감각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는 1992년 9월 18일 대구에서 태어난 트로트 가수로 알려져 있고 어린 시절부터 무대와 가까웠다. 2004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는 기록만 보더라도 2025년 미스터 트롯 3 무대에 섰을 때 그는 단순한 신인이 아니었다. 경력으로만 보면 이미 20년 넘게 무대의 공기와 관객의 반응을 몸으로 익힌 가수였다. 그래서 그의 노래에는 어린 신동의 반짝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버틴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침착함이 함께 들어있다.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5년 3월 13일이었다. TV조선 미스터 트롯 3 결승에서 김용빈은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보도된 결승 결과를 보면 실시간 문자 투표 유효표 164만 1378, 표 가운데 44만 3256표를 받아 문자 투표 1200점 만점을 얻었고 연예인 마스터 점수 1490점과 온라인 투표 300점을 더해 총 3000점 만점 중 2990점으로 정상에 섰다. 우승 상금은 3억 원이었다. 숫자로 보면 압도적인 결과였고 무대의 흐름으로 보면 긴 시간 버텨온 가수가 마침내 자신의 속도를 대중에게 증명한 순간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990점이라는 점수만이 아니다. 그 점수 뒤에는 왜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끝까지 들었는가라는 질문이 있다. 김용빈의 무대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다. 그는 첫 소절에서 곧바로 크게 터뜨리기보다 노래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간다. 낮은 음에서는 말하듯이 감정을 세우고 높은 음으로 갈 때는 갑자기 과시하지 않는다. 대신 한 박자씩 쌓아 올리며 마지막 순간에 관객이 먼저 숨을 멈추게 만든다. 이것이 조영수가 말한 빠름의 진짜 의미다. 박자를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지점을 먼저 아는 것이다. 악보에는 음표와 박자가 적혀 있다. 그러나 악보에는 사람의 인생이 적혀 있지 않다. 같은 노래를 불러도 어떤 가수는 정확하게 들리고 어떤 가수는 오래 남는다. 김용빈의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긴다. 그는 악보에 없는 여백을 읽는다. 가사가 끝난 뒤 반 박자 늦게 숨을 거두는 순간 관객은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기억을 떠올린다. 음을 길게 끄는 순간에도 단순히 소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감정을 붙잡는 방식으로 들리게 만든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기술보다 이야기에 가깝다. 트로트 무대에서 이런 능력은 특히 중요하다. 트로트는 단순히 고음이 높다고 이기는 장르가 아니다. 꺾기와 바이브레이션 발음과 호흡, 가사 전달력과 표정까지 모두 맞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노래 안에 담긴 한과 웃음, 기다림과 후회를 너무 과하지 않게 전달하는 균형이다. 김용빈은 이 균형을 잘 안다. 그는 슬픈 노래를 부를 때도 감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흥겨운 노래를 부를 때도 가볍게만 흘려보내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 감정의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은 천재라는 단어와 연결된다. 하지만 여기서 천재는 노력 없이 타고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김용빈의 경우 천재성은 오래된 현장 경험과 결합되어 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해 수많은 무대에서 관객의 표정을 받고 박수가 터지는 순간과 조용해지는 순간을 배웠다. 어떤 노래는 크게 불러야 살아나고 어떤 노래는 속삭이듯 내려놓아야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몸으로 익혔다. 그러니 그의 빠름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감각의 속도다. 2025년 미스터 트롯 3 우승 이후 그의 이름은 더 넓은 무대로 옮겨졌다. 2025년 11월 보도에서는 트로트 4대 천왕전 3차 결선에서 김용빈이 오전 8시 기준 2만 6,233점으로 1위에 올랐고 2위 박서진의 2만 5,422점과는 1,000점도 차이 나지 않는 박빙이었다고 전해졌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1차 예선 6위, 2차 준결선 5위에서 출발했지만 3차전부터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왔다는 대목이다. 이것은 김용빈의 인기가 단순한 순간 반응이 아니라 무대를 거듭할수록 설득력을 얻는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장면은 2026년 5월 15일 방송된 TV조선 금타는 금요일 20일회에서 나왔다. 김용빈은 길려왕과 맞붙었고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소화해 97점을 받았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방송은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 3.9%, 순간 최고 시청률 4.3%를 기록하며 종편 및 케이블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이 숫자는 단순히 한 무대의 점수만 말하지 않는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경연 이후에도 계속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김용빈의 노래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첫 소절을 여는 방식이다. 어떤 가수는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김용빈은 처음부터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다. 그는 가사의 분위기를 먼저 세운다. 그 다음 소리를 얹고 마지막에 자신의 색을 남긴다. 그래서 관객은 가수를 보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것이 강하다. 사람들은 가수가 얼마나 잘 부르는지보다 그 노래가 왜 지금 자신에게 닿는지를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이다. 조영수가 본 비밀도 여기에 있다. 작곡가가 가장 원하는 가수는 악보를 정확하게 재현하는 사람이 아니다. 작곡가가 적어둔 의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더 살아있는 감정을 꺼내주는 사람이다. 김용빈은 한 음을 부를 때도 다음 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감정을 준비한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안정적이면서도 예측 불가능하다. 음정은 흔들리지 않지만 감정의 흐름은 매번 새롭게 느껴진다. 이것이 관객을 다시 보게 만드는 힘이다. 물론 천재라는 표현에는 언제나 논란이 따른다. 어떤 사람은 김용빈의 장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천재라는 말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수많은 실력자가 있는데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과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어가 아니라 현상이다. 김용빈의 무대가 끝난 뒤 사람들은 점수보다 장면을 기억한다. 몇 점을 받았는지보다 어떤 표정으로 첫 소절을 불렀는지, 어떤 순간에 목소리가 떨리지 않고 감정만 흔들렸는지를 떠올린다. 그가 가진 강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래의 구조를 빨리 파악한다. 둘째, 감정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깊게 전달한다. 셋째, 관객이 몰입하는 지점을 본능적으로 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무대는 달라진다. 단순히 잘 부르는 무대가 아니라 다시 보고 싶은 무대가 된다. 그래서 김용빈의 노래에는 재생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힘이 있다. 한 번 들으면 음색이 남고, 두 번 들으면 가사가 들리고, 세 번 들으면 그가 왜 그 지점에서 숨을 멈췄는지가 보인다. 특히 트로트 팬들이 김용빈에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의 목소리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결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낡아 보이지 않는다. 젊은 감각으로 포장하려고 억지로 바꾸지도 않고 옛 감성을 흉내내려고 과하게 꾸미지도 않는다. 그 사이에서 자기 목소리로 길을 만든다. 이것이 쉽지 않다. 트로트는 조금만 과하면 촌스러워지고 조금만 덜하면 밋밋해진다. 김용빈은 그 위험한 경계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는다. 그래서 조영수의 말은 김용빈을 설명하는 가장 짧은 문장처럼 들린다. 악보보다 빠르다. 이 말은 그가 규칙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규칙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뜻에 가깝다.
박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박자 사이의 빈틈을 살릴 수 있고 가사를 이해하기 때문에 한 글자의 감정을 실을 수 있다. 노래를 외운 사람이 아니라 노래를 먼저 살아본 사람처럼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대에서 진짜 강한 가수는 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다. 관객의 마음속에서 소리가 오래 남는 사람이다. 김용빈은 바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긴 시간, 2025년 3월 미스터 트롯 3 우승 3,000점 만점 중 2,990점이라는 기록, 2025년 말 트로트 4대 천왕전 선두권 경쟁, 2026년 5월 금타는 금요일에서의 97점 무대까지 그의 이름 옆에는 계속 숫자가 붙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록은 숫자로만 남지 않는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한 소절 다시 찾아 듣게 되는 한 장면, 그리고 왜 이 가수가 특별한지 설명하게 만드는 한 문장이 남는다. 김용빈은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은 결국 이런 뜻일지 모른다. 그는 노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먼저 알고 관객이 어디에서 흔들릴지 먼저 느끼며 무대가 끝난 뒤 어떤 여운이 남아야 하는지까지 계산하지 않고도 해낸다. 그것이 계산이라면 너무 자연스럽고 본능이라면 너무 정확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며 묻는다. 이건 연습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정말 타고난 감각인가? 답은 둘 다일 것이다. 타고난 귀와 오래 버틴 시간이 만나면 악보보다 먼저 움직이는 가수가 탄생한다. 이제 김용빈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다. 다음에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가 아니다. 그 노래를 얼마나 다르게 들리게 만들 것인가다. 이미 많은 가수가 불렀던 곡이라도 김용빈의 목소리를 지나면 다른 표정이 생긴다. 그래서 조영수의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예고처럼 들린다. 김용빈은 악보를 따라가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악보 안에 숨어있던 감정을 먼저 찾아내고 그 감정이 관객에게 도착하는 길을 누구보다 빠르게 열어버리는 가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은 김용빈이 빠르게 반응한다고 해서 노래를 서두르는 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는 무대에서 매우 느리게 보일 때 강하다. 느리게 보인다는 것은 템포가 처진다는 뜻이 아니다. 관객이 한 글자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안다는 뜻이다. 많은 가수는 감정을 증명하려고 소리를 먼저 크게 낸다. 하지만 김용빈은 소리를 크게 내기 전에 가사의 그림자를 먼저 만든다. 그래서 같은 한마디라도 그의 입을 지나면 서사가 생긴다. 이 차이는 라이브 무대에서 더 선명해진다. 녹음실에서는 여러 번 다시 부를 수 있지만 방송 무대에서는 첫 호흡이 곧 실력이다. 카메라가 들어오고 조명이 켜지고 객석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순간 가수는 악보보다 먼저 자신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김용빈은 바로 그 순간에 흔들림이 적다. 첫음을 너무 세게 던지지 않고 너무 약하게 숨기지도 않는다. 노래의 입구를 정확히 열어두고 관객이 그 안으로 회원으로 들어오게 만든다. 또 하나의 비밀은 발음이다. 트로트에서 발음은 단순한 전달 장치가 아니다. 발음이 흔들리면 감정도 흐려진다. 김용빈은 가사를 또렷하게 전달하면서도 딱딱하게 자르지 않는다. 자음은 선명하지만 거칠지 않고 모음은 길게 흘러가지만 풀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노래를 듣는 사람은 가사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음악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이것은 쉬운 기술이 아니다. 정확함과 부드러움은 서로 충돌하기 쉽기 때문이다. 김용빈의 무대가 팬덤을 움직이는 이유도 여기 있다. 팬들은 단지 순위가 높아서 열광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지켜본 시간이 노래 속에서 증명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움직인다. 2025년 미스터 트롯 3 결승에서 그가 받은 44만 3,256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무대에 실제로 반응했다는 흔적이다. 문자 투표는 순간의 선택이다. 그 순간 사람들은 다른 무대도 보고 있었고 다른 가수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손이 김용빈의 이름으로 갔다는 것은 그의 무대가 마지막 선택을 이끌어냈다는 뜻이다. 그의 장점은 극적인 사연을 앞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노래 자체로 사연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물론 긴 경력과 우승까지의 시간이 서사를 만든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 진짜 힘은 무대가 반복될수록 나온다. 같은 사람이 다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새로운 표정을 보여주는가,
관객이 그 변화를 기다리게 되는가? 김용빈은 이 질문에서 강하다. 그래서 그의 다음 무대는 늘 평가 대상이 아니라 기대 대상이 된다. 조영수가 말한 천재의 비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김용빈은 노래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이유를 찾는 가수라는 것이다. 정답만 찾는 가수는 정확하다. 이유를 찾는 가수는 설득한다. 김용빈이 강한 쪽은 후자다. 그는 이 노래가 왜 슬픈지, 왜 지금 이 가사를 붙잡아야 하는지, 왜 여기서 숨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무대 위에서 설명하지 않고 보여준다. 그래서 보는 사람은 분석하기 전에 먼저 느끼게 된다. 이 지점에서 김용빈은 단순한 경연 우승자를 넘어선다. 경연 우승자는 한 시즌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오래가는 가수는 시즌이 끝난 뒤에도 설명할 이유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 2026년에도 그의 이름이 방송기사와 무대 점수 시청률과 함께 계속 언급되는 것은 우승의 잔상이 아직 남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무대가 이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 감각이 계속 유지되는가? 정말 악보보다 빠른가? 이런 질문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관심의 증거다. 결국 김용빈의 천재성은 화려한 한방보다 정확한 누적에 가깝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쌓인 무대 경험, 2025년의 우승 기록, 2025년 말의 팬덤 경쟁, 2026년 방송 무대에서 다시 증명된 점수와 시청률이 하나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노래가 있다. 아무리 좋은 수식어가 붙어도 무대가 약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김용빈은 수식어가 무대를 앞지르지 않게 만든다. 오히려 무대가 끝난 뒤 수식어가 따라오게 만든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작곡가의 칭찬으로 끝나지 않는다. 조영수의 말은 김용빈이라는 가수를 다시 보게 만드는 열쇠다. 우리는 그동안 점수와 순위 우승 상금과 투표수를 보며 그의 성공을 설명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의 성공은 숫자 이전의 감각의 문제였다. 그는 악보를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빨리 읽는다. 그 마음을 읽은 뒤에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하고 노래 속으로 데려간다.